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크루즈에서 고령 승객 일부가 처음 하선했습니다. 크루즈가 들렀던 오키나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일부가 중복됐다며 108명을 제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된 중국 우한의 최근 모습을 현지 교민이 영상에 담아 채널A에 전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시간마저 멈춘 듯 적막했습니다.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안내를 한글로만 붙여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네덜란드 항공사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 cannot understand how it could be Russian discrimination.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던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고발하라는 비난이 잇따르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백화점과 마트 등 700개 매장 가운데 200곳에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배송 급성장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요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우한 화장장과 장례식장에는 매일 시신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중복으로 계산했다며 이미 발표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등 축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의 한 가정집.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시신을 수습해 나옵니다. 중국 본토에선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망하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정부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38%是医院接来的 61% 是在家里死亡的所以说这个就医的情况很不好前几天 우한에선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24시간 가동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昨天总共接运的遗体127个烧掉了116个确诊数确诊的 그러자 장례업체들은 다른 지역에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와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그동안 고의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 또다시 통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망자가 121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사망자는 1,488명이 돼야 하지만 일부 사망자가 중복됐다며 108명을 제외한 겁니다. 결국 중국 본토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이 늘어난 1,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도 5,000명 넘게 늘어났지만 일부 중복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만 3천여 명이 됐습니다. 미국도 중국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I know they revised their numbers up a bit. They say it's a different method of counting. We just don't know.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의료진은 1,716명이며 사망한 의료진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 우한은 아직도 코로나 공포로 가득합니다. 주변을 봉쇄한 지 벌써 23일이나 지났지만 어제 하루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만도 여전히 4,000명에 육박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병원도 아이들을 격리할 곳도 없는 우한 시민들의 그 절규를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이 베란다에 앉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자 소리를 치며 호소한 겁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도 다급합니다. 我的2个孩子他们需要隔离尽快的隔离这不然的话全家人就是连孩子都会感染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자신에게도 증세가 나타나자 아이들만이라도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도 격리 조치됐습니다.
중국 SNS에 만들어진 도움 요청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시민은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1200万的武汉人来抓，畜生，不告诉人民。 이런 가운데 앞서 실종된 시민 기자 천추수와 마찬가지로 우한 상황을 폭로한 한 시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大家一定要行动起来，要传播，要把真相传播出去。 이와 관련해 SNS에는 실종된 시민 기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자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이렇게 공포로 가득한 중국 우한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채널A는 이들의 도움으로 우한 도심의 지금 모습을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시간마저 멈춘 듯한 우한 곳곳의 모습을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명동격인 우한 최대의 쇼핑거리 장안루입니다.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북적여야 할 오후 3시지만 커피 전문점과 화장품 매장 등 상가 전체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이 즐겨 찾던 공연과 축제의 거리는 이제 인적조차 드뭅니다. 거리의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찾지 못해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든 채 거리를 서성입니다. 텅 빈 상가입니다. 텅 빈 상가. 결혼 피로연이나 돌잔치로 떠들썩했던 대형 음식점도, 약재가 대량으로 거래되던 도매시장도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을 멈춘 지 오래. 조명이 꺼진 쇼핑몰은 정막만 가득합니다. 그나마 문을 연 몇 안 되는 상점은 슈퍼마켓입니다. 감염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투명 우비까지 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의 체온을 일일이 재고 있습니다. 우한 봉쇄로 외부에서의 물류길이 끊기면서 식품 전시대 상당수는 텅 빈 상태입니다. 손님이 와도 팔 물건이 없는 슈퍼마켓은 폐점 시간을 밤 9시 30분에서 오후 5시로 앞당겼습니다. 왕복 5차선 도로에는 오가는 차량이 없어 시민이 유유히 길을 건넙니다. 주택가 주차장에는 들고 나는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마치 정지 화면을 보는 듯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봉쇄 4주째로 접어든 우한에선 시간마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앞서 보신 우한 모습은 교민 이삼갑 씨가 제보해 주신 건데요. 이 씨처럼 남은 교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식료품도 구하기 힘들어 끼니 술을 하루 2끼로 줄였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화상통화로 그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우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교민 이삼갑 씨. 귀국 전세기에 타지 않고 우한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인 동료들이나 직원들, 그 사람들 무시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장을 보기가 어려워지면서 하루 식사는 2끼로 끝. 라면이나 즉석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가 제일 구하기 힘드세요? 과일 가게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요. 이제 육류도 신선한 육류가 거의 없어요. 어제부터 이제 냉동 고기가 나왔더라고요. 장을 보고 싶어도 아파트를 나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모두 격리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3일에 한 번씩 한 가정에 3일에 1명 정도 나와가지고 부식을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공고가 돼가지고.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만 우한 외곽 교민에겐 제한적이지만 마스크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들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국경 대사관에서 직접 발송해가지고 받은 분들도 있고요. 아직 못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많은 우한 교민들은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영업을 못하게 되면 완전히 도산하게 되거든요. 저금리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으면은 남은 교민들의 건강을 빌어주며 하루를 버틸 기운을 내봅니다. 같이 참고 견뎌야지. 하지만 꼭 건강해야 된다. 우리는 건강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10일 넘게 선상 감옥이 되어버린 일본 크루즈선 소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야 이 배에서 내릴 수가 있었죠.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늘 일부 고령자 등에 대한 하선이 시작됐습니다. 요코하마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구급차와 자위대 트럭이 대기 중인 크루즈선 선착장. 잠시 뒤 버스 한 대가 커튼을 쳐준 채 빠져나갑니다. 이어 다른 버스들도 뒤따라 나갑니다. 80세 이상 고령 탑승객 200여 명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들이 격리된 지 11일 만에 배에서 내린 겁니다. 버스에 나눠탄 탑승객들은 2주 전 중국 우한에서 온 전 세계 입국자들이 묵었던 도쿄 북서쪽에 있는 정부 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80세 이상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등 순차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에서 218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객 중 10명은 중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ウイルスにとっては絶好の感染の広がる場所になり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これは早く 일본의 뒤늦은 대응과 관련해 요코하마는 제2의 바이러스 진원지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Yokohama 218 passengers have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which does represent the largest cluster of COVID-19 cases outside China. 일본 정부는 이번 크루즈 감염은 국내 감염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昨日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感染者については世界保健機構の統計においても日本国内とは別の形状を投資されている。 이런 가운데 크루즈선 승객들이 내렸던 오키나와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 크루즈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 여성이고 감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추적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가나가와현 거주자인 80대 여성은 지난달 22일 피로감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이달 1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호흡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어제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중국 등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일본 내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가운데 이 여성의 사위인 70대 택시기사의 감염도 확인했습니다. 東京都在住の70歳代の男性であります。タクシー運転手であり、発症後は自宅療養しており、勤務はしていない。 최근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위도 외국인을 태운 적이 없고 공항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기사가 접촉한 2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와카야마현에선 50대 외과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달 31일 발열 증세가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고 환자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병원을 방문했던 70대 환자도 감염됐으며 상태가 위독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感染の拡大を抑えるとともに感染者の重症化防止に取り組んで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내부에선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5개 나라에서 입항을 거부당해 바다를 떠돌던 또 다른 크루즈선 탑승객들은 바다 생활 13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입항을 허가해준 캄보디아에 감사하며 환호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남서부 시아누쿠빌 항으로 거대한 크루즈선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갑판 위의 승객들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듭니다. 부두에 탑승교가 내려지고 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V자와 주먹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승객들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게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Very good. It was very good on board in the ship. It was a golden prism. 승객과 승무원 2,200여 명을 태운 크루즈선은 지난 1일 홍콩을 출항한 뒤 계속 바다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며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령 괌, 태국 5개 나라가 입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입항을 허락하면서 바다 생활 13일 만에 땅을 밟게 된 겁니다. We're going to the beach now on a shuttle, which the ship are providing, and I think tomorrow we'll probably be leaving. 이들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으로 이동한 뒤 각자의 항공편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마카오는 주민들에게 코로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 수입원인 중국 본토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마카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44만 원 상당의 현금 카드를 지급해 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후 중국, 일본과 달리 국내에선 나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진천과 아산에 격리되어 있던 우한 교민들도 내일부터 차례로 밖으로 나옵니다. 김태현 기자가 기대에 부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TV 아래 탁자에 음료수병이 가득합니다. 책 한 권도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버티게 해준 좋은 벗이었습니다. 매트리스 위 구호 물품과도 즐거운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청소년 농구팀 박종천 감독의 방입니다. 박 감독을 포함해 1, 2차 전세기로 귀국한 우한교민 700명이 이번 주말 격리 생활에서 해제됩니다. 지난달 31일 1차로 귀국한 교민 36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오전 퇴소합니다. 2차 귀국한 334명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모레 격리가 해제됩니다. 박 감독은 위로 편지를 보내준 아산 시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간직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좀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저의 마음입니다. 아산 시민도 우한 교민과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아산을 기쁜 마음으로 관광객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격리 시설이 있는 충북 진천군 주민도 교민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좀 써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비누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내일 버스를 타고 전국 KTX역과 버스터미널로 이동한 뒤 각자 숙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사과가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있죠. 오늘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그랬습니다. 기내 화장실 문에 한국어로만 이런 글을 써붙여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죠. 결국 오늘 경영진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 반쪽 사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의 경영진이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To apologize to the passengers who have been inconvenienced on board this KLM aircraft and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일 암스테르담을 떠나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였습니다.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안내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외국인들도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만 쓰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승무원의 설명도 KLM의 매뉴얼과 맞지 않다고 경영진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Because they explained it was a mistake and they forgot. It's a basic stupid mistake. 이번 논란의 본질인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I cannot understand how it could be a racial discrimination.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승객은 어제 KLM 경영진이 찾아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종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었던 게 조금
오늘 사과랑 다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KLM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전선엔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가려내는 진단 연구원들도 있는데요. 검사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출 위험이 높아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특수검사실 연구원들을 김단비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몰려드는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최고 방진 등급의 마스크와 특수 장갑을 낀 연구원이 냉동고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의심 환자로부터 채취한 가래나 침, 바로 검체입니다. 재빨리 3중 밀봉 용기에 담아 음압 검사실로 향합니다. 외부보다 압력이 낮아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특수 검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검체가 최종 도착한 설비도 외부 공기와 차단된 음압 캐비넷입니다.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만 분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파력이 없도록 바이러스 구조를 깨는 게 중요합니다.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검체를 다룰 때 노출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검체를 처음으로 오픈하는 단계가 저희가 검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 포장을 열 때마다 한 겹 한 겹 벗길 때마다 알코올로 소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검사자가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후 검체에서 추출한 유전자의 양을 늘려서 기존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합니다. 이렇게 검체 한 계단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서울대병원 연구원들은 설 연휴인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300건이 넘게 검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고요. 또한 빠르게 검사 결과를 내는 게 저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최전선엔 진단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기도의 마스크 공장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요즘 들어 하루 최대 500만 장이 팔려나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은 24시간 마스크를 찍어내느라 그야말로 전시 상황입니다. 박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의 발열 체크로 마스크 공장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방진복의 마스크는 기본. 장갑에 위생모까지 모두 착용해야 작업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제조 공정에 들어서려면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는 에어샤워까지 마쳐야 합니다. 저도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보겠습니다. 겉면과 필터 등 4가지 원단을 압착해 초음파로 마스크 모양을 만듭니다. 마스크를 귀에 고정해주는 밴드까지 연결해서 절단하면 제품이 완성됩니다. 대다수 제조 공정은 자동이지만 오염물이 묻진 않았는지 최종 확인하는 작업만큼은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최근 폭증하는 주문에 대처하려면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마스크만 2,000장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피곤하죠, 눈이. 제가 하는 거는 한 4,000, 5,000개 정도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연장 근무가 허용돼 2개조로 24시간 공장이 돌아갑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재고가 쌓여있던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당일 출하가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5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던 제품이 한순간에 다 결정이 되고 출하를 다 해버리고요. 사재기와 밀수출 등으로 마스크 제조와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이 좋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 비상근무 체제를 묵묵히 버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허리도 끊어지듯이 아프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재난 상태니까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마스크 전쟁 속에 늦은 밤에도 불을 환하게 밝힌 마스크 공장은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대만인들도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탄 관광버스에 대만 관광객이라고 써붙이거나 대만이라고 적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관광객까지 나타났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찜질방 곳곳에 중국 관광객은 받지 않고 대만 관광객만 받는다는 안내글이 붙었습니다.
대만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항의하는 내국인 손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시국에 중국 관광객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많이 항의를 대놓고 좀 이렇게 좀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데다 여전히 환자들이 늘면서 다른 손님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꺼려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대만 관광객들까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대만 국기, 대만 관광객이라고 써여 있어요.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힘써온 대구시는 대만 관광객들까지 덩달아 크게 줄어들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대만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목걸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上面有写台湾，那这样子的话呢，其他的韩国人就会知道我们是台湾人，不是中国人这样子。 시민들의 우애와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캠페인도 꾸준히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구 방문이 매년 40% 이상 증가하는 대만 관광객들은 참으로 고마운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와 관광업계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오늘 한강대교 철골 구조물에서 남성이 투신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방과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8시간 만에 내려왔는데 남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안전모와 고글,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확성기를 손에 쥔 채 철골 구조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구조물 위를 옮겨 다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남성 관련 법과 제도를 다 바꿔야 한다고 적힌 노란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경찰은 위기 협상팀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성은 TV를 통한 생방송 연결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한강대교 철골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남성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한강에는 순환 구조대까지 출동했습니다. 한강대교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8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사다리 차를 타고 내려온 남성은 짧은 입장만 밝히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왜 남자들만 과거와 부습을 도대체 왜 강요하는 겁니까? 경찰은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체포해 시위에 나선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누군가 창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문고리가 파손된 흔적이 남았길래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침입자는 이 창고를 지켜야 할 보안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창고 출입문 문고리를 잡고 흔듭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전동 드릴을 가져와 문틈을 벌리고 장비를 이용해 결국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창고 밖으로 나온 남성은 파손된 문고리 부분을 복구한 뒤 사라집니다. 침입자가 포착된 창고는 영화 소품 제작업자 박양호 씨가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문틈에는 아직 문을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출입문 사이 틈새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발견한 박 씨는 외부 침입을 의심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틀 전 이곳 창고를 방문한 보안업체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물건은 없지만 창고 주인은 황당합니다. 경비를 맡긴 업체 직원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과 이런 경비를 다시 계속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보안업체 측은 창고 내부에 있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이 잠겨버렸다며 문을 파손한 것은 강제 침입이 아닌 업무 연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인 허락 없이 창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직원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를 고발했다가 같은 진영에서조차 나도 고발하라며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결국 하루 만에 고소를 취하했는데 그 다음이 또 논란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를 고발했다가 9일 만에 취하했습니다.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자 한 신문 칼럼에서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조차 재갈 물리기식 고발이란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표님 명의로 고소가 돼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고발 결정하셨을 때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 예상 못하셨나요? 고발이 지나쳤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유감 표명 문자 내용을 수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임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명시했다가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이라고 수정한 겁니다. 출신을 문제 삼은 민주당을 향해 임 교수는 오늘 SNS에 야당에 몸담았던 경력을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에 보낸 문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청을 강조하며 필요하면 더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이 PK 정치 1번지로 부상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산 출마를 공식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의 전직 경남지사 간 빅매치가 성사된 겁니다. 현재 주민들의 민심은 어떨까요? 황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시 매곡동산 중턱에 위치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이곳에 머물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경남 양산을을 꼭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독식해온 양산이 변화를 보인 건 지역구가 가블로 나뉜 20대 총선부터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양주동에서 민주당 서영수 의원이 승기를 잡아 이겼고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도 양산을 전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계시니까 어디 가도 좀 가슴이 펴지고 우쭐해지는 느낌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저가 주는 긍정 여론이 있는 만큼 김두관 의원은 사저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최소한 한 40석 중에 한 15석 정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어 이곳은 경남 험지라고 강조합니다. 김두관 의원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러 온 거죠. 두 사람의 대결은 전직 경남지사 간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김두관 의원님 쪽에 하는 의정이나 그런 활동이 저한테는 더 바람직하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홍준표 지사님은 살림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알뜰하게.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중도 사퇴한 공통점이 지역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보수 통합신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의원 1명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5억짜리 영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강병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지급된 1분기 정당 보조금은 모두 11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수통합 세력 정당들이 받는 보조금 총액은 47억여 원으로 36억여 원의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소속 의원수 5명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정운천 세보수당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면서 가까스로 5명 기준을 맞춘 겁니다. 보수의 혁신과 재건을 열망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보수당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보수 대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10억 원이었지만 다음 달 말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은 440억 원으로 액수가 훨씬 큽니다. 이때까지 소수 정당들은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몸집을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오는 17일 민주통합당을 띄워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도 다음 달까지 20석을 확보해 민주통합당과 제3당 경쟁을 벌입니다.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가 되면 보조금 440억 원 가운데 6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17년 만의 일이라 개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17년 만에 소집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 대상은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 총 24명입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에서 열 계획입니다.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장관의 구상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 안팎에서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반발 기류가 큰 가운데 추 장관이 직접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회의 소집은 참여정부 첫 해인 지난 2003년 6월 강금실 당시 장관 주재 이후 17년 만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 차원에서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 없이 검찰총장이 회의를 주관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인 지침하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어제 부산고검 손실을 시작으로 조직 장악력 강화에 나서자 추 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 소집 통보에 참여 대상이 아니다며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이 두 사람이 환상의 투톱인가요? 네, 반어적 표현입니다. 국정투톱 두 사람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칼럼을 쓴 교수를 고발했다가 곧바로 취하했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이해찬 대표를 우리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쫓아내버려.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불어가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후폭풍이 더 거센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허위 보도했다면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었죠. 그때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감시, 거기에 재갈을 물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네, 그럼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예, 먼저 영상을 보시죠.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을 저렇게 격려한 건데 염장지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오늘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국에 정 총리의 저런 농담을 듣고 과연 웃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이번엔 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이 맞불 작전에 나섰다고요. 네, 최민희 전 의원은 SNS에 자한당 빼고 다 찍자 거꾸로 이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빼고 이 운동을 확산시킨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민주당 자신일 겁니다. 과잉 대응이 화를 부른 건데 그걸 또 진영 논리로 덮겠다는 발상. 과연 민주당의 추구용 가치가 이런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자, 주관식의 강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윤 총장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그랬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3등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 조사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맞습니다. 응답자가 윤석열 총장을 언급하면 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조사 결과를 보면 윤 총장은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대표에 이어 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서
이 전 총리나 황 대표는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은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본인은 빼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인들 마음속에는 윤 총장이 진짜 차기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각인 효과가 불러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주로 보수층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현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하다 보니까 보수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기류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민주당만 빼고 이걸 확산시킨 게 바로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는데 윤 총장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린 것 역시 민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거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마용성에 이어서 수용성까지 나왔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을 부르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불붙었던 집값 상승세가 이제 이 지역으로 옮겨 붙었다는데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지어진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데다 인근에 대기업 공장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이 아파트 호가는 8, 9억 원대. 지난해 거래 가격 6억 원과 비교하면 3억 원이나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한 2, 3억씩, 2억 이상씩 올랐죠. 엄청 많이 났죠. 끌고 갔죠.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 비해 대출과 세금 규제가 거의 없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원역 인근 한 재개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810만 원으로 수원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GTX 개통 등 교통 호재에 아직 청약 과열 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인접한 수원, 용인, 성남 집값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들 지역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급도 늘리고 수요도 분산하면서 의혹 현상이 벌어지면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 간 거예요. 추가 규제 지역 선정은 빠르면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요즘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시죠? 집에서 이렇게 신선식품을 받다 보니 마트가 한산해집니다. 롯데쇼핑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들을 차차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과일이 한가득 쌓여 있지만 매장은 한산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장 보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손님들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쇼핑은 1979년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롯데에는 백화점, 마트, 슈퍼 같은 점포가 전국에 700개 있는데요. 이 중 200개 정도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실적이 안 좋으니 뭔가의 타겟책이 필요한 거고 실적이 안 좋은 게 지금 매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롯데쇼핑의 지난해 4분기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선 것도 매장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마트도 지난해 4분기 1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내며 삐에로 쇼핑처럼 수익성이 좋지 않은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이 급성장하고 배달앱 이용자도 늘면서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체질 개선에 나선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없는 소매업체로 완전히 DNA를 바꾸거나 기존의 방식대로는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게 일반 지적하는 얘기고요.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닫으면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롯데는 인력을 다른 파트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모든 인원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연이 도쿄올림픽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신발 때문이라는데 무슨 일일까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정연의 신발에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후원업체 신발 대신 개인 후원사의 신발을 신는 조건으로 상표를 가린 겁니다. 하지만 정연 측이 더 이상 상표를 가리지 않기로 하면서 협회와 정연의 후원사 간 갈등이 커졌습니다. 후원사의 많은 노력과 투입된 자원들을 생각해 볼 때 로고를 가리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정연은 데이비스컵 출전을 못했고 올림픽행도 끝내 무산됐습니다. 열악한 재정 탓에 후원이 절실한 협회도 할 말은 있습니다. 다 안 입겠다고 하면 국가도 후원할 리가 없겠죠, 그죠?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크지만 해결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봄과 겨울을 넘나들겠습니다. 당장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는데요. 일요일 낮에는 0도로 뚝 떨어져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눈비 소식까지 더해집니다. 내일 밤 중부와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곳에 따라서는 눈으로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종일 눈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와 호남에는 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눈비가 뒤바뀌는 곳이 많겠고 예상 강수량이나 적설량도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서울, 경기와 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 텐데요. 내일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눈이 옵니다. 영하권 아침 추위까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역구도 타파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해서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영남과 호남에서 이변이 일어났죠.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없어질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지금 도돌이표 수준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호남을 떠났고 호남에서 뛰고 있는 한국당 예비후보는 단 한 명뿐입니다. 댓글을 보면 후손까지 언급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한 글이 있는가 하면 뽑아보니 다를 게 없더라는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오늘 대댓글은 저의 당부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찍어왔던 정당 한 번만 의심해 봅시다. 그래야 정치가 달라집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